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까지 상당히 지루하다면 지루했고 재밌었다면 재밌었던 리팩토링을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한 단계 더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추가한다기보다는 약간 개발 편의성, 디버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추가적인 기능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디버깅을 하다 보니까 현재 사다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면 좋겠는 거죠.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의 사다리 타기라면, 여기 두 번째 사람이 출발했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왼쪽으로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해야죠.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두 번째에서 출발했던 경우에는 결과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볼 수 있는 디버깅 메시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디버깅 메시지를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사다리의 상태를 파악할 때, 자바에서는 스트링 문자를 덧셈을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트링 버퍼를 사용할 수도 있고 스트링 빌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 코드를 보면, API를 보면 한번 보죠. 스트링 버퍼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링 빌더가 있습니다. 이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의 생성자와 메서드를 보면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 보면 어펜드 메서드를 보죠. 그리고 스트링 빌더의 어펜드 메서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서드의 그 원형은 똑같아요. 근데 단지 하나 차이점이라면 스트링 버퍼에는 싱크로나이즈드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근데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멀티 스레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다리 타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빌더를 사용해서 그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트링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문자열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경우에는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상의 이점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스트링 빌더를 사용한다고 성능상에 좋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긴 문자열을 생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트링 빌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부터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다리 타기의 현재 그 디버깅 메시지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성하기 위한 메서드를 만들기 전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를 먼저 추가를 해 볼게요. 메서드는 일단 제너레이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중에 리팩토링 하면 되죠.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사다리를 먼저 하나를 생성해야 되겠죠. 테스트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라인을 그은 다음에 테스트를 시작해도 되고요. 그것이 싫으면 그냥 선을 하나 또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한 뭐 테스트 코드를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주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딘가로 이동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몇 번째에서 이동을 하겠다, 선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new 마커 뭐 2, 그러면 두 번째 사람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2가 나오겠죠. 근데 그 과정상에 사다리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제너레이트라는 메서드를 어딘가에서 만들어서 출력해야 되는데 한 번에 구현해야 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제너레이트 하나만 제너레이트 메서드가 해야 되는 역할 하나만 딱 정의해서 그걸 테스트하고 싶은데 이 사전에 레더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자체 러닝을 하고 그 안에서 제너레이트를 만드는 과정 자체 테스트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앞에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런 부분은 있고 그냥 딱 제너레이트 하나만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제너레이트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어떤 스트링 문자열을 출력하는 부분을 생성하는 과정까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레더에 제너레이터라는 메서드가 만약에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라는 메서드가 있고, 근데 여기에 로의 배열, 이제 사다리의 크기가 되겠죠. 뭔가 로즈 이런 로의 배열인데 크기는 높이겠죠. 높이는 뭐 3 이렇게 3이 있고, 로즈에 현재 내가 실행되는 위치가 이렇다. 1과 1이다. 하면 그 시점, 현재 사다리 타기가 실행되고 있는 그 시점의 결과값만 리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같이 레더 클래스를 통해서 테스트 코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 전체가 실행되는 시점들을 한 번에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한 순간 그 시점만 딱 지금처럼 유추할 수 있다면 그 시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검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로를 만약에 3으로 했으면 뭔가 초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로즈의 i는 new 로를 하고, 이때 내가 뭐 아까 이 예제 저희가 요구사항에서 했던 3x3으로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람 수죠. 사람 수도 3으로 저희가 이 부분이 이렇게 3이 되도록 해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뭔가 라인이 지금 그려진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현재 다 0으로 초기화가 된 그런 상태의 어떤 사다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다리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1과 1 지점에 내가 현재 이동을 하고 있다. 그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검증을 한다면 검증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하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런 메서드를 하면 몇 번째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느냐 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로즈.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들이 레더를 직접 생성하지 않고 그냥 스태틱으로 제너레이터라는 메서드를 만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때의 결과가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리절트죠. 지금 제가 바라는 결과는 이 상황에 따라서 봤을 때 저는 0, 0, 0에 그 다음에 0, 0, 0, 0, 0, 0 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동하고 있는 위치가 1과 1 지점이니까 1과 1에 해당하는 이 지점에 이렇게 별 표시가 붙어 있어서 현재 이동하고 있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상태를 저희가 만족하면 테스트가 통과하는 거죠. 지금 실행하면 당연히 널이겠죠. 구현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 상태로 테스트 코드를 만든 다음에 저희는 이 안에 내부를 구현해 나가면 되겠죠. 자, 먼저 스트링 빌더를 저희가 사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스트링 빌더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값을 얻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로우즈에 대해서 포문을 돌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굳이 이게 필요 없고 포이치로 될까요? 그럼 포이치로 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그 시점에 다시 포문으로 바꾸도록 해보죠. 포이치 구문을 쓰면 이런 식으로 이 로즈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이 로우에 담아주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 로우의 값을 그냥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값을 담을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또 로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우 안에 이제 사람 수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 있잖아요. 노드. 지금 보면 노드에 저희 get 메서드가 없어요. 이 노드의 정보를 알아야지 그 노드에 해당하는 결과를 출력할 텐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get 메서드를 통해서 노드를 밖으로 노출하거나 아니면 이 로우한테 여기서 똑같이 generate라는 메서드를 위임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노드를 직접 꺼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바로 위임을 해볼까요? 위임하는 것이 좀 어색하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get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꺼내 보죠.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리팩토링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5.get 노즈 메서드가 없으니까 this.load 해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죠. 꺼내오면 다시 여기서 포문을 또 돕니다. 또 돌아야 되죠. 그렇죠? 포문은 계속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노드에 저희가 알아와야 되는 그 정보는 현재 이 노드가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레프트인 경우에는 -1,
센터인 경우에는 0, 라이트인 경우에는 1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if 노드가 점 equals 뭐겠습니까? 노드 점 create center node. 얘가 센터 노드다. 예, 이러면 이때 영을 결과로 보면 0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페이스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가 추가됐고, 마지막에 여기에 다음 라인을 위해서 뉴 라인 표시를 추가할 수 있죠. 자, 저희가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이 스페이스 처리에서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저희는 상태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 스페이스가 있다 없다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외 처리를 또 마지막 그 노드인 경우에는 뭔가 스페이스가 없도록 하거나 그런 부분에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처럼 그냥 그 테스트를 좀 수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를 그 스트링 빌더에다가 필요로 한 부분을 다 채워 놓은 다음에 sb.toString 하면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해봤더니 보시면 정상적으로 잘 됐는데 이 부분에 보면 별 표시가 없죠. 그래서 별 표시가 다르다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이 하이트와 넘버 오브 펄슨 이 부분이 에 대한 추가적인 구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출력할 때 이 부분이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진짜 결과를 출력하는 것 같았지만 인덴트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하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봤더니 현재 위치값이 필요하네요. 처음에 위치값이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포이치를 썼는데 폼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게 여기에 로우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제2에서 포이치를 쓸 수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좀 불편하긴 하죠. 이런 부분도 참 개선이 되면 코드가 훨씬 깔끔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 돌려보자. 어차피 안 되겠지만 안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i와 ij가 0부터 0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다시 여기서 if절로 여기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스페이스 이렇게 붙여주고 이 상태에서도 결과물 실행해보죠.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if 어느 시점에 height 점 to 코드 완전히 진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i와 같고 그 다음에
to array index. 저희가 이 하이트와 사람 수 이걸 내추럴 넘버로 썼더니 또다시 배열로 변환하는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지에 따라서 처리하는 아주 진짜 코드가 완전 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구현한 다음에 잘 되는지 확인해. 테스트가 통과했습니다. 자, 1단계를 마쳤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언더바 라인이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라인이 있는 경우도 저희가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대로 복사를 하고 라인이 있는 경우, 이때도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기화 했으니까 라인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죠. 라인을 그을 때 0 첫 번째에다가 라인을 그을게요. 그리고 첫 번째 첫 번째 라인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라인을 긋고 지금 1 내가 라인을 그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페일이 나겠죠. 왜? 1과 마이너스 1을 기대했는데 이 부분 통째로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지켰죠.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센터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센터가 아니라 만약에 create 레프트 노드다 이러면 이때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뭐 일반적으로 쓰는 대로 이게 편하죠. 이게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else 상태는 딱 이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개발 방식이죠. 자, 이렇게 하면 구현이 끝났습니다. 통과할까요? 통과를 못합니다. 1과 마이너스 1인데 1 여기 맞습니다. 근데 else에 무조건 이게 등장하네요. 센터 노드. 이걸 구현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디폴트로 롤을 초기화했을 때 이 롤을 초기화하고 create 센터 노드, 센터 노드로 잘 갔습니다. 잘 갔고 라인을 걷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lse if else로 하지 말고 if로 해보죠. create right node. 분명히 어느 부분에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지금 111로 나오는 걸 보니까 앞 단계에서 드로우 라인에 분명히 버그가 없었기 때문에 제너레이트의 어딘가에 버그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너레이트를 보다 보니까 이 값이 바뀌지 않고 노드의 값이 바뀌지 않고 이 부분 제가 구현할 때 i가 아니라 j로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죠. 이제 여러분 테스트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부분이 문제 잘 됩니다. 이런 것처럼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버그들이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찾았고, 그러면 또다시 else를 통해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원상복귀 했고요. 자, 지금 저희가 원래 그 계획했던 이 제너레이터 하는 부분까지 구현을 끝내긴 했어요. 테스트 코드까지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끝났는데,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실행되는 과정에 디버깅 로그가 출력되는 걸 바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너레이터라는 메서드만 만들었지 사다리 타기에 그 부분, 이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도록 연동을 안 했잖아요. 예, 그 부분까지 연동을 해서 잘 되는지,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러닝이 될 때 이 제너레이터를 활용해서 나온 결과물을 출력하도록 여러분들이 여기 어딘가에 실행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무브를 한 다음에 결과를 봐도 되고, 아니면 무브를 하기 전에 이 현재 상태를 출력할 수도 있겠죠. 저는 무브를 한 이후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제너레이트 로즈 이동하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 n번째 사람 현재 위치가 넘어가고요. 하이트는 여기에 이 i 값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new 내추럴 넘버로 나오는데 i 플러스 1이 넘어가야지 정상적으로 동작하겠죠. 그리고 그냥 리절트를 출력하는, 만약에 이게 싫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리턴되는 부분을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더 명확하다면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당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사다리 타기를 실행하던 메서드가 있었기 때문에 주석을 보니까 저희가 요구사항이 바뀐 부분이 안 바뀌어 있네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우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바꿔주고, 커맨드 F11 누르면 현재 상태에 해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을 타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동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다 보니까 너무 런을 여러 번 해서 같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한 번만 실행해서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보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여기에서 무브한 다음에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갔죠. 두 번째로 갔고 다음 단계로 내려와서 맞죠. 이 무브한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다 보니까 좀 보기 힘드네요. 그럼 무브하기 전에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두 번째는 여기, 마지막 여기. 근데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의 디버깅은 그렇게 좋지 않네요. 그러면 원래 상태로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와서 이동했고, 다음 라인으로 내려와서 다시 또 이동했고, 다음 라인으로 내려와서 또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디버깅을 하는데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행과 열의 순서가 안 맞다 보니까 UI상으로 디버깅 하는데 좀 약간의 불편함은 있네요. 지금 이게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행과 열을 맞추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 주석을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획한 기능은 구현을 완료했는데 이 코드가 상당히 지저분해졌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런 메서드에서 제너레이트 메서드를 호출할 때 지금 이런 내추럴 넘버로 변경을 하면서 변환해야 되는, 그래서 내추럴 넘버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점도 있지만 또다시 이 데이터들 간에 뭔가 변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또 리팩토링을 통해서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